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요, 골반은 크고 이 골반이 크고 상체도 크고요, 이 팔다리는 긴데 정작 팔 자체는 되게 잠깐만, 이거는 내 타입인데? 네, 오랜만에 의자 리뷰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할 만한 그런 가격대, 너무 비싸지도 않고요, 그렇다고 또 너무 저렴한 가격은 아닌 대중적인 20만원대 의자들을 가져와 봤어요. 뭐 여기 있는 CDG나 그리고 이 듀오백은 뭐 워낙에 유명하니까 제가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,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의자, 저희의 광고주죠, 싸우체의 신제품 싸우체 라이트도 가져와 봤습니다.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영상은 싸우체 라이트의 광고 영상인데, 저는 절대 싸우체가 좋은 것만 이야기하진 않을 거예요. 제 양심을 걸고 솔직하게. 골타님, 양심 없지 않나요? 미수 나가. 싸우체 측이 단점을 이야기하셔도 된다, 아쉬움은 그냥 아쉽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, 뭐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비슷한 가격대의 인기 모델들, 이 CDG랑 듀오백도 같이 구매한 다음에 한 달가량 제가 다 앉아보고 경험을 해봤고요, 저의 아주 주관적인 평가, 20만원대 의자들의 항목별 점수까지 매겨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는 듀오백, 모델명은 Q1W입니다. 이 제품은 사실 정가가 20만원대, 정확하게 28만 3천원 정도 했는데, 제가 구입을 했을 당시에는 듀오백이 세일 기간이어서 실제로는 14만 5천원에 구매를 했어요. 거의 뭐 반값에 산 거죠. 일단 의자의 형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. 이 가격대 의자가 다 그렇듯이 팔걸이는 위치 이동이 되지 않은 고정된 형태고요, 등판은 이 여름이나 땀 많은 분들에게 적합한 메쉬입니다. 그리고 이 듀오백 의자는 독특한 점이 있어요. CDG나 이 싸우체는 없는 건데 이 녀석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능입니다. 여기 부분 이 지퍼 보이시나요? 지퍼? 분리가 가능합니다. 따라서 세탁에 용이하다는 게 장점인 거죠. 저는 이걸 되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게요, 보통 우리가 여름에 집에서 뭘 입고 있습니까? 아니 솔직히 남자분들, 저부터 고백할까요? 저요? 빤스만 입고, 아니 뭐 더러운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. 우리의 어떤 실제 생활이 뭐 삶이 그렇다는 거죠. 그런데 또 여름이 덥잖아요. 그럼 이 등판에 땀이 묻을 수도 있는 건데, 그럴 때는 그 퀴퀴한 냄새, 그 냄새 때문에 짜증이 나는 분들은 이 지퍼를 열어서 그냥 이 메쉬 부분만 벗겨가지고 세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부분에선 상당한 메리트가 있고요, 이 탈착이 쉽다라는 건 단점도 있는 게요, 아무래도 이 등판 메쉬를 전체적으로 벗겼다가 입혔다가 하는, 잠깐만, 이상한 생각 하지 마세요. 아무튼 그 구조 때문에 이 메쉬의 텐션이, 그러니까 이 쫀쫀함이 너무 떨어집니다. 지금 제가 이 손으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 솔직히 너무 물렁물렁해요. 그리고 이따가 나머지 의자를 이야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, 이 듀오백 만약 정전기가 심한 타입이라면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. 정전기가 심한 사람, 막 물건을 이렇게 주고받는데도 이 손끝이 막 찌릿찌릿한 사람들 있죠. 대표적으로는 제가 있습니다. 저는 진짜 정전기가 진짜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제 물건까지 보여드릴 줄 몰랐는데, 제가 이런 것까지 회사에 두고 써요. 이게 그 정전기 방지 용품인데,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의자를 배치하는 공간이 습도가 좀 낮고요, 쉽게 말해서 건조하고, 저처럼 이 정전기에 취약하신 분들이라면 이 등판에 이 독특한 이 메쉬 소재, 이 만질 때마다 정전기가 올 수 있어요. 뭐 이건 개인마다 다르니까 이 이상 언급하진 않을게요. 자, 그럼 바로 제가 이 듀오백에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듀오백에 앉아봤는데,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물렁물렁한 등판의 메쉬가 나쁘지는 않아요. 약간 적당히 받쳐준다는 느낌이고요, 그리고 특히나 이 등판의 이 틸팅 있죠, 텐션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적당합니다. 그러니까 그 바른 자세를 강요한다고 너무 저를 밀어내지도 않고요, 그렇다고 이제 뒤로 기대면 훅 하고 뒤로 밀리는 수준도 아니에요. 역시 듀오백 대기업의 클래스인가요? 그냥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있는 3개 의자 중에 이 듀오백이 제일 별로였거든요. 근데 이건 앉았을 때 실제 느낌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. 그리고 여기 팔걸이, 저는 다 좋은데요, 이 팔걸이가 좀 앞으로 좀 돌출이 돼 있어요. 저는 체형이 팔다리가 좀 많이 긴 약간 그런 어떤 오랑우탄 스타일인데, 얘는 제가 딱 팔을 이렇게 걸쳐봐도요, 손목까지 받쳐주는 게 아니고요, 이 손바닥까지 옵니다. 손바닥까지. 이거는 저처럼 이 팔이 긴 체형이 아니라면 손바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손가락까지도 갈 수 있는 거라서 팔을 댔을 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, 의자를 책상에 아주 가깝게 배치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. 그런 분들은 책상의 상판이랑 팔걸이가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팔걸이의 어떤 감촉이나 지지력, 그러니까 받쳐지는 느낌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위치가 앞쪽으로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다음은 좌판. 전체적으로요 좀 많이 단단합니다. 뭐 단단한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, 얘는 진짜 정말로 단단한 편이에요. 제가 상당히 다양한 의자를 경험해 봤는데 이 듀오백은 거의 뭐 손에 꼽을 정도로 하다합니다. 그리고 이 좌판의 메모리 폼, 이 메모리 폼이라고 해야 될까요? 전체적으로 이 두께가 너무 얇아요. 이렇게 만져지다 보면은 가운데 이 딱딱한 프레임 틀들이 그대로 만져집니다. 뭐 가볍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기도 하고, 얇게 만들다 보니까 좀 단단해진 것 같긴 한데,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이 좌판은 편안하다는 느낌은
느낌은 들지 않았어요. 게다가 이 좌판 자체의 영역도 이 세 가지 의자 중에 가장 작습니다. 그러니까 허벅지나 이 엉덩이가 크신 분들이라면 이 좌판이 여유가 없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. 다음은 오발. 이 오발도 상당히 중요하죠. 이 바퀴의 크기가 나머지 두 모델에 비해서는 너무 작아요. 제일 작습니다. 뭐 물론 이게 자동차 휠도 아니고요. 커야 간지나고 그런 건 아닌데 20만 원대 의자들 치고는 이 직경이 좀 많이 작습니다. 물론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이 바퀴의 움직임이 뭐 거슬린다거나 뭐 앞뒤로 좌우로 움직였을 때 뭐 덜 밀린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. 그냥 바퀴가 작아요. 아무래도 이 듀오백 의자는 등판 이 메쉬도 그렇고 좌판 두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약간 가볍게 만들어져서 그런지 바퀴에도 큰 투자를 한 느낌이 아니었고요. 그리고 이 오발의 컬러가 이거는 뭐가 묻으면요 좀 티가 확 나는 그런 밝은 그레이예요. 제가 뭐 물론 블랙 성애자이긴 하지만 이건 조금만 지저분해져도 신경이 쓰일 수 있어서 이 오발의 컬러감을 좀 더 어둡게 처리했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듀오백 Q1W의 점수를 매겨보자면 등판은 실점이에요. 앉았을 때의 느낌은 의외로 괜찮았고요. 세탁에 용이하다는 점에서 보너스 점수를 줘서 한 7점 정도. 그리고 팔걸이는 6점 주겠습니다. 면적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진 않았는데요. 말씀드렸지만 이 팔걸이가 앞으로 너무 돌출돼 있어요. 체형에 따라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팔걸이는 6점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좌판은 5점 드리겠습니다. 이거 솔직히 좋은 점수는 못 주겠어요. 뭐 딱딱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저보다 더 후한 점수를 주겠지만 이 좌판은 두께가 너무 얇아요. 그리고 마지막 오발은 6점 드리겠습니다. 바퀴가 작다고 해도요 뭐 사용 자체에 크게 불편함은 없었는데 이 아무래도 오발의 컬러감이 주는 오염이 살짝 취약한 부분, 이게 좀 아쉬웠습니다. 뭐 그 외에도 제가 따로 점수화하진 않겠지만 이 듀오백 의자는요 뒤에 소개할 이 사우체나 시리즈에 비해서는 조립이 좀 불편했어요. 뭐 성인 남자 기준으로 많이 어렵다, 도저히 못하겠다 이 정도는 절대 아닌데 이 체결 방식이나 이 너트로 팔걸이를 고정하는 과정 자체가 뭔가 매끄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이제 다음 의자로 넘어가죠. 이번 영상의 광고 주인공 사우체 라이트입니다. 시작하기에 앞서 강조드리지만 이게 광고라고 해서 제가 뭐 세탁기처럼 빨기만 하는 그런 내용 절대 아닙니다. 제품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저처럼 이 채찍질을 하는 사람도 필요해요. 일단 사우체는 사실 이 듀오백이나 CDG에 비하면요 브랜드 파워가 살짝 부족합니다.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사우체 뭐하는 회사인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.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회사는요 신체 사이즈를 측정하고요 정확하게 내 몸에 맞는 그런 맞춤형 의자를 만드는 기업이고요. 대표작으로는 사이즈 오브 체어 프로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게 솔직히 좀 많이 비싸요. 내 몸에 맞기는 한데 정가는 뭐 70만 원이 그냥 넘어가니까 뭐 어차피 우리끼리 보는 영상이니까 그냥 톡 까놓고 말씀드릴게요. 조금만 더 보태죠. 그럼 그 허먼 밀러 에어론이나 스틸 케이스 리처 하지만 이 의자는 비싸지가 않습니다. 정가는 27만 원이고요. 이 사우체의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입하시면 20만 원 초반에 구매가 가능해요. 그리고 프로처럼 내 키와 몸무게를 기반으로 만들어주진 않습니다만 얘는요 구입할 때 스몰, 미디움, 라지를 선택해서 구매가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맞춤형 의자와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럼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전체적인 어떤 디자인 컬러감은요 이 가격대에 비해서 조금 더 고급진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이게 화면으로는 화이트랑 그레이로 보이실 수도 있는데 화이트가 아니고요 아이보리, 크림, 내추럴 컬러입니다. 뭐 오프 화이트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런 컬러를 솔직히 너무 좋아해요. 변색에도 강하고요 오래 봐도 좀 덜 질리는 그런 느낌이고 물론 이런 누리끼리한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의자라는 게요 여러분 보통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법이고요 매일같이 봐야 되는 거라 질리지 않는 컬러를 선택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 후면 디자인, 사실 이 의자의 디자인은요 뒤에서 봤을 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. 의자의 정면은 솔직히 볼 일이 없어요. 보통은 다 이 후면을 더 오래 자주 보게 되는 법인데 이 전체적인 어떤 프레임과 컬러 조합이 너무 좋습니다. 살짝 MSG를 좀 치자면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20만 원대 의자로 보이진 않아요. 디자인이야 뭐 이쯤 보면 됐고요. 이제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등판 아시겠지만 메쉬 소재고요. 듀오백이랑 다른 건요 얘는 이 메쉬만 벗겨서 세탁하는 게 불가능합니다. 일체형이에요. 대신 그래서인지 이 메쉬의 텐션, 이 쫀쫀함이 확실히 살아있습니다.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눌러보죠. 다 눌러봤을 때도 이 반발력이 확인이 돼요. 그리고 등판 면적이 이 세 가지 의자 중에 가장 큽니다. 물론 이 의자는 사우체 라이트의 라지 사이즈라 뭐 가장 클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미디움 사이즈랑도 비교를 해봤거든요 바꿔서. 근데도 너비가 가장 넓었어요. 등판이 넓다는 건 내가 뒤로 기댔을 때 또는 좌우로 자세를 바꿨을 때 이 아무래도 이 지지대는 면적이 넓어지니까 더 편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. 이거는
의자는 따라서 분명한 메리트로 보입니다.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좌판이나 이 넥레스트 쪽에 이 메모리 폼이 확실히 두꺼워요. 뭐 무조건 두껍다고 좋은 건 아닌데요. 이걸 제가 손으로 만져봤을 때 상당히 푹신푹신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자, 그럼 사우체 라이트에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, 저는 이미 한 달가량 이 의자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는 좀 많이 알고 있어요. 이 의자에 앉아보고 나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이 뭐였냐면요, 원래 이 사우체 분들이요, 바른 자세를 강요하고요, 또는 이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의자에 오래 앉아있지 마라, 의자에 앉지 마라, 의자 사지 마라,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었는데, 이번 의자는요, 이분들의 철학이 자본주의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일단 이 틸팅, 등판의 텐션이요, 이게 너무 소프트해요. 그러니까 딱 앉자마자 드는 생각이 사우체답지 않게 너무 편안한데? 왜 이렇게 편안하지?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분들이 처음 만든 의자는요, 이 등판 텐션이 너무 강해가지고 계속 저를 밀어내고 이렇게 바르게 앉게끔 강요하는 그런 의자였는데, 얘는요, 그냥 몰라, 그냥 누워, 그냥 야 민수야 인생 뭐 있냐, 막 그냥 쉬엄 마, 이런 의자예요. 일하지 말고 그냥 뿔이나 빨자, 뭐 이런 느낌에 가깝습니다. 그러니까 많이 팔아보려고 이 사우체 분들이 돈맛 좀 보시더니 어떻게 만들어야 이 일반적인 소비자의 평가가 좋게 나올 수 있는지 요거를 좀 정확하게 겨냥하고 만든 것 같아요. 다음은 팔걸이. 뭐 20만 원대 의자에서 제가 이 팔걸이에 3D 팔걸이 기능이 왜 없냐, 뭐 앞뒤 좌우 뭐 이런 움직임이 왜 안 되냐, 요런 말을 하진 않겠지만, 고정형 팔걸이인 걸 떠나서요, 얘는요 영역이 너무 작습니다. 그러니까 이 듀오백이나 CDG랑 비교를 해보면요, 사우체 라이트의 팔걸이 면적이 가장 좁았어요. 이게 심지어 라지 사이즈인데도 제일 작았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인 밸런스, 이거를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요, 골반은 크고, 이 골반이 크고 상체도 크고요, 이 팔다리는 긴데 정작 팔 자체는 되게 잠깐만, 이거는 내 타입인데. 다음 좌판. 네, 말씀드린 대로 제일 크고 광활하고요, 이 메모리 폼의 두께도 상당히 두껍습니다. 쉽게 말해서 엄청 푹신푹신해요. 그리고 이렇게 좌판이 큰 경우에 뭐가 좋냐면요,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한쪽 다리를 접어서 이 허벅지 안쪽으로 집어 넣는다거나 뭐 약간 그런 자세를 좋아하고요, 또는 아예 양반 다리 형태로 앉는 걸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 경우에는 이 좌판 영역이 크면 클수록 유리합니다. 더군다나 저처럼 이 반려견이랑 같이 사시는 분들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인데, 저희 집에도 무릎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. 제가 의자에 앉기만 하면요, 지도 같이 앉겠다고 그냥 난리를 치는데, 얘를 이 제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다 보면요, 이 좌판 공간이 부족한 의자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. 그 점에서도 분명한 메리트가 있습니다. 마지막은 오발. 일단 이 보여지는 컬러가 이 아이보리라 좋긴 한데, 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밝은 컬러는요 오염에 취약합니다. 그리고 이 바닥면에 닿게 되는 바퀴는 이 어두운 그레이로 해두실 것까지는 좋아요. 근데 이럴 거면 그냥 블랙으로 했으면 어땠을까, 그런 생각도 들고요.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냥 다 블랙으로 하셨으면 더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?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런 밝은 컬러가 이뻐 보이는 건 당연하고요, 어떤 전체적인 제품 디자인에 있어서는 이 아이보리랑 그레이로 통일감을 주시려는 건 좋은데, 아무래도 오래 봐야 되고 이 오염에 강한 형태는 어두운 계열이라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. 그럼 또 점수를 좀 매겨봐야겠죠. 사우체 라이트에 대한 저의 평가, 등판은 9점 드리겠습니다. 솔직히 말해서 이게 시장에서 먹히는 텐션이에요. 이 과하지 않은 틸팅, 그리고 이 넓은 면적과 메쉬 다 좋았기 때문에 후한 점수 9점 드리고요. 그리고 팔걸이는 5점 드리겠습니다. 영역이요 생각보다 많이 좁았어요. 위치 자체는 이 듀오백처럼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그런 위치는 아니라지만 편안하게 걸쳐준다라는 느낌보다는요, 그냥 받쳐준다 정도? 네, 그래서 솔직히 높은 점수까지는 못 드리겠습니다. 다음 좌판은 8점. 푹신푹신하고요, 영역이 넓다는 건 분명한 장점이지만 이 패브릭의 이 컬러가 이게 밝아도 너무 밝아요. 오염에 취약할 수 있어서 10점에서 2점을 깎겠습니다. 끝으로 오발은 6점 드리겠습니다. 디자인 측면에선 깔끔하고 좋긴 한데요, 이 유지보수나 관리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뭐 이 가격대에서 제가 뭐 오발의 소재가 왜 알루미늄이 아니냐, 이런 개소리를 하진 않겠지만, 디자인 고집을 좀 살짝 내려놓으시고 이 아래쪽은 블랙으로 통일을 했으면 어땠을까, 좀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. 이 위치가 이동했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, 이 사우체 라이트는 다른 의자에 비해서 이 위치를 이동했을 때 오발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이 좀 있었어요. 따라서 6점 드리겠습니다. 이 사우체 라이트에 대한 비하인드 썰을 조금 더 풀어보자면요, 이게 지금 스몰, 미디움, 라지로 나오는 의자인데, 이 사이즈의 표기가 의자 어디에도 없어요. 아니 지금 듀오백이랑 CDG는 원래 사이즈 구분 개념이 없어서 이런 라벨 처리가 당연히 없는 거겠지만, 이 사우체는 스몰, 미디움, 라지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? 제가 만약에요 사우체에 근무했다면 이 의자에 사이즈 라벨링 같은 걸 추가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했을 것 같은데, 이게 저는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. 그래서
싸우체에 뭐 얘기를 드렸더니 역시 싸우체 분들이 참 대단하신 게 제 의견을 즉시 수용해 주셨습니다. 이게 4월 이후로 생산되는 싸우체 라이트에 달리게 되는 사이즈 라벨입니다. 제가 보여드린 의자는 초기 버전이라 이게 없는데 앞으로는 이게 의자에 달려 나올 테니까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싸우체 라이트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담이지만 잘 되는 기업들은요 확실히 마인드가 다릅니다. 뭐 어느 회사처럼 이 단점은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라든지 건인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. 세 번째 타자 CDG입니다. 모델명은 T500HF고요. 뭐 CDG는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 없겠죠. 우리나라 그 의자 시장에서 절대적인 강자 브랜드고요. 이 회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제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가격. 이 의자는요 제가 네이버 스토어에서 24만 9천 원에 구매를 했고요. 어떤 CDG의 이름값 치고는요 생각보다 저렴했어요. 그러니까 더 유명하다고 막연히 비싼 건 아니었고요. 20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의자들이 제법 많았습니다. 일단 디자인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두워서 살짝 올드해 보이는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그리고 등판 메쉬인 거, 좌판, 패브릭인 거, 그리고 팔걸이 고정형인 거 이런 거는요 거의 이 가격대 의자 시장에선 국룰이라 제외한다 치고요. 다른 차이점에 집중해 보자면 일단 이 녀석은요 넥 레스트의 소재가 인조 가죽이에요. 이거는요 땀이 많은 분들한테는 별로입니다. 땀이 여기에 묻게 되죠. 그럼 쉽게 갈라질 수가 있고요. 결과적으로 장시간 쓰게 되면 이 부분에 이 가죽 갈라짐이 신경이 쓰일 수 있어요.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패브릭 소재보다는 약간 갑갑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등판의 디자인, 이 디자인을 잘 보시면요 이 어깨에서부터 이 허리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이 뒤로 기댔을 때 이 접촉되는 면적이 사실 허리보다는 어깨 라인 쪽이 넓으니까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았습니다. 보기에도 좋았고요. 막상 기댔을 때 느낌도 뭐 허리 쪽이 좁다고 해서 크게 불편하게 느껴지지도 않았어요. 그리고 오발,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돼요. 이거는 꼭. 이게 바퀴 크기가요 다른 의자에 비해서 제일 큽니다. 더군다나 오염에 강한 올블랙이에요. 뭐 크게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.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시 CDG가 괜히 유명해진 그런 맛집이 아니지 않나. 무슨 소리야 이게? 뭐 괜히 유명해진 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자, 그럼 바로 이번 CDG 의자도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CDG 의자는요 이 듀오백이나 싸우체에 없는 유일한 기능이 또 하나 있어요. 이 등판에 이 틸팅이죠. 틸팅의 강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건데 이 좌판 하단에 달린 이 레버를 돌리면요 등판의 텐션 세기를 내가 더 강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부드럽게 만들 건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몸무게가 다 다르잖아요. 어떤 사람은 체중이 좀 많이 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볍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뒤로 기댔을 때 이 텐션의 세기를 조절했을 때 나한테 더 맞는 그 지점을 찾아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.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렸어요. 이거는요 이 듀오백이나 싸우체가 CDG를 보고 배워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. 이거 싸우체 광고인데.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. 이런 틸팅 메커니즘이요 적용된 의자들을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요 이 등판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찌끄덕 찌끄덕 하는 그런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. 뭐 이 의자를 제가 한 달가량 앉아보면서 그런 소리가 이 의자에서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언젠간 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. 다음은 팔걸이. 이 세 가지 의자 중에서 팔걸이의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. 아까 등판 디자인은 이 어깨부터 허리까지 점점 좁아지는 그런 디자인이었잖아요. 팔걸이에도 그런 디자인 특성이 그대로 나타납니다. 이 손목에서 팔꿈치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게 만들어놨어요. 그리고 각도도 약간 안쪽으로 살짝 휘어져 있는 게 실제로 팔을 올려뒀을 때 이 하박의 접촉 면적을 고려한 듯한 기분. CDG가 참 영리한 게 앉아서 우리가 팔을 움직이면요 당연하게도 이 팔꿈치보단 손목 쪽의 이동 반경이 더 크잖아요. 결국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. 다음은 좌판. 역시나 두껍습니다. 그리고 이 좌판의 끝부분이 이 끝부분이요 여기 말하는 거예요. 완만한 경사를 이루도록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. 역시 이 대기업인가? 그러니까요 이 아까 보여드렸던 듀오백은 좌판 자체가 완전히 그냥 평평한 데다가 이 끝으로 갈수록 그냥 훅 떨어지고요. 이 싸우체는 좌판이 전체적으로 볼록 렌즈처럼 생겼거든요. 이렇게 볼록 렌즈처럼. 그런데 끝부분에는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진 않거든요. 이러면 이거 CDG 광고가 되는 건데 어쨌든 뭐 좋은 걸 안 좋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설명하겠습니다. 여러분 이런 좌판 끝부분에 라운딩 처리는요 사실 고급형 의자들에서나 보이는 거거든요. 실제로 허먼 밀러 에어론 같은 경우가 그래요. 뭐 물론 걔는 메쉬고요 이 프레임 잡아준다고 딱딱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이 CDG는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는
있는 그런 패브릭인데다가 이 프레임이 안쪽에 있어서요 불편한 부분들이 없었습니다. 더군다나 이 패브릭의 컬러도 이 어두운 계열에 가까워서 오염에 취약해 보이지도 않았고요. 끝으로 오발, 아까 바퀴가 제가 제일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게요 크기만 제일 큰 게 아니고요 가장 조용했습니다. 그러니까 의자 3개를 제가 앉아서 막 앞뒤 좌우 막 움직여 봤는데 이 친구의 바퀴가 제일 조용했어요. 약간 그래픽 카드로 비유하자면 이 시리즈는 제로펜이 달린 느낌?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움직임 자체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이 3개의 의자 중에 시리즈가 제일 좋았습니다. 이 무게감이 어느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3가지 제품 중에서요 이 움직였을 때 바퀴의 움직임이 가장 부드럽다고 느껴졌어요. 아, 이거 제가 시리즈를 너무 칭찬한 것 같긴 한데 뭐 점수로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 등판은 9점, 유일하게 등판의 텐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, 이것만으로도 저는 이 의자가 가치가 있다 생각이 됐습니다. 물론 시리즈 특유의 이 틸팅 소음, 고질적인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찌끄덕 소리 있죠? 이 올라갔다 내려갔을 때 날 수도 있는 이 찌끄덕 소리, 이게 장시간 사용 시엔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만점이 10점까지는 못 주겠습니다. 9점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팔걸이는 8점. 이것도 점수가 다른 의자들보다 높습니다. 인체 공학적인 어떤 이 각도, 그리고 가장 넓은 면적, 무난하면서도 오염에 강한 블랙, 따라서 8점 드리겠고요. 다음 좌판은 7점. 두께감이나 착석감, 의자 본연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함은 없었어요. 다만 허벅지가 굵으시거나 이 엉덩이가 크신 분들한테는 이 좌판 크기의 영역이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7점 드리고요. 끝으로 오발은 8점 드리겠습니다. 뭐 바퀴의 크기나 움직임, 소음 또는 오염에 강한 블랙 컬러까지 전반적으로 다 좋았는데 딱 한 가지, 이 중심봉에 여기 보시면 중심봉 컬러가 보이실 거예요. 중심봉 컬러만 블랙이 아니라서 이게 볼 때마다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. 지금까지 제가 듀오백, 사우체 그리고 CDG까지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20만 원대 의자들이죠.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의자들에 이제 앉아서 경험해봤던 것들, 제 나름대로 어떤 주관적인 평가를 내려봤는데 사우체 광고였지만 보십시오 여러분, CDG의 점수가 결국은 더 높았잖아요. 저는 사실 이걸 기회로 CDG에서 광고를 받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. 뭐 사우체 라이트가 총점에서는 2등이었지만 분명한 장점이 있어요. 바로 사이즈 선택입니다. 결과적으로요 20만 원대 의자에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, 스몰, 미디움, 라지 중에 골라서 주문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. 이건 이 듀오백이나 CDG에는 없는 유일하게 제공되는 옵션입니다. 그리고 이 사우체 라이트를 보면서 이 기업의 어떤 철학이 변하는 걸 느꼈어요. 이 사우체에서 나오는 의자들이 점점 더 편해지고 있습니다. 왜냐면 그게 잘 팔리기 때문이에요. 나중에는 정말 그 예전에 PC방 가면 있었던 약간 그 소파 같은 의자 있죠. 왠지 그런 의자도 나중에는 만드실 것 같고요. 이후에는 진짜 뭐 소파라든가 덤백 같은 어떤 의자도 사이즈별로 만드실 것 같아요. 오늘 리뷰 엄청나게 길었는데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거품을 좀 빼고 가격대를 낮춘 이번 사우체 라이트, CDG보다 점수를 좀 짜게 줘서 약간 죄송하긴 하지만 앞으로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고 이 사이즈별로 제공이 된다라는 그 옵션만큼은 경쟁력이 확실하니까 여러분들도 20만 원대 의자가 고민되신다면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